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인데요. 이번 주 들어 다음 달에 개각이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검찰과 교정본부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간혹 검찰을 사법부 소속으로 알고 계시거나 법무부가 법원까지 총괄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원은 사법부로서 그 자체로 3권 분립을 구성하는 기관이고, 검찰과 교정본부가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검찰에서 피고인을 기소하고 죄를 입증하는 역할과 형량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맡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기관이다 보니 역대 법무부 장관은 거의 예외 없이 검사 출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을 맡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경우는 예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했습니다. 그래도 권재진 전 장관의 경우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분이었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고시 자체를 합격한 적도 없는 분 아닙니까? 물론 대학에서 법률 연구를 한 이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적도 없는 분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다는 건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수두룩한 인사 참사와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이 있었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제대로 챙긴 적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의 자리는 오히려 굳건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조국 수석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헌정 질서를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설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반시장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히더니 이번에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포커 주 책임자를 사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솔직히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민정수석의 임무를 수행했는가를 보면 정말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정부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 끝까지 챙겨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 김상조 정책실장을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정책실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인지도 의문인데, 김상조 정책실장보다 더 말이 많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앞서 언급했던 권재진 전 장관만 하더라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 다음 가는 자리에 역임한 분이었는데, 검찰에 몸을 담은 적 자체가 없는 조국 수석이 그 자리로 간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능하고 자질이 넘치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발탁하기는커녕 그 의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탈원전에 관련해서 수많은 원자력 발전 관련 종사자들과 원전 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원자력 공학 전공자들과 학자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무작정 탈원전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애타게 외쳤지만 이 정부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그냥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의 문제들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 각계에서 한자리 단단히 꿰차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선동하던 사람들, 지금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만 계속 비판하고 현 정권과 그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번 정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정부입니까? 아니라는 건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라고 비판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최소한 지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신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거 진짜 이분들에게 양심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지자들도 우리가 비판적 지지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문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잃을 수 없다면서 악다구리를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잘못을 기를 써가며 실드를 치면서 오히려 미화까지 계속 해대고 있더군요. 참, 그게 오히려 당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 정말 모릅니까? 저도 아들이 있지만 육아를 할 때에도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당신 아이들이 당신들 앞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한다던가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땡땡이를 친다던가 아니면 힘이 좀 세다고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던가 해도 당신들은 오냐오냐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정부를 향해 취하는 태도가 딱 이 꼴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광적인 좌파 및 진보 지지자들의 응석바지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에 드는 정책, 그들의 눈에 드는 인사만 하고 있는 정말로 정부가 해야 하는 책무는 방기하는 게 딱 응석바지 아이가 자기를 기여해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지지자 여러분, 이제 지지자를 향한 편향 정책과 인사는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행동을 계속 하신다면 언젠가 당신의 지지 세력을 제외한 국민 모두가 당신과 당신의 지지 세력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